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과 경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4명이 중앙당에 재심 신청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중구청장 경선이 후보 간의 혼탁 선거로 비화되면서 경선 일정이 연기되는 사태까지 직면했습니다. 보도에 김영환 기자입니다. 기초단체장 공천을 단수 후보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공관위의 결과와 관련해 내홍이 거셉니다. 컷오프된 남구의 김형근, 동구 황보상준, 북구 박병석, 울주군 오세곤 등 4명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경선을 배제하고 단수로 후보를 공천한 것과 관련해 시당 공관위의 절차와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선조차 허용하지 않고 현직 단체장을 단수 공천한 부분은 민주정당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로 심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은 중구청장 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네거티브전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경선 후보들이 책임당원 위장전입 문제와 당원 명부 확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공관위는 26일 오전 경선 후보자 3명을 불러 경위를 조사하고 경선 과정 일체를 중단했습니다. 또 중구청장 경선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선 후보자들은 경선 일정과 방식 등 모든 사항을 중앙당 공관위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27일과 28일 여론조사, 29일에 공천 후보가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중앙당으로 이관되면서 경선 일정은 연기됐습니다. 여야의 공천과 경선을 둘러싼 잡음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오선의 국민의힘 정가윤 전 국회 부의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어제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가진 울산시장 선거 캠프 해단식 자리에서 30여 년간 몸담았던 정계를 은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1991년 경남 도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뒤 오선 국회의원에 성공하며 국회 부의장까지 역임했습니다. 관련해서 정가윤 전 국회 부의장의 정계 은퇴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91년도에 경남 도의원으로부터 출발해서 오늘 여기까지 참 정치권에서 많은 일을 했고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정치권에서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번 울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저보다 더 훌륭한 후배가 뽑혔으니까 그 후배를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그 성공을 위해서 제가 깨끗하게 은퇴해주고 그 공천자가 필승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게 도리이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동안 그 정치 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박맹우 예비후보는 체계적 도시개발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해 도시 발전을 가속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이어 현재 비행장비와 기술력이 고도화되면서 사고 발생 위험이 낮다며 울산공항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어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일부 변경된 선거구별 의원 정수 확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지역구 의원을 43명에서 44명으로 1명 늘리고 비례대표는 7명에서 6명으로 1명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중구의회는 비례대표가 1명 줄었고 북구의회 다선거구 지역구 의원 수가 1명 늘었으며 울주군의회는 가선거구가 1명 늘었고 다선거구가 1명 줄었습니다.
전체 의원 정수는 50명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신고리 4호기의 터빈이 정지됐습니다. 한수원 세울원자력본부는 어제 오후 터빈 밸브 정기 시험 중이던 신고리 4호기의 터빈이 자동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울본부 관계자는 현재 신고리 4호기의 원자로 출력은 5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방사능 누출 등의 영향도 없다며 상세 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탈핵 시민 공동행동은 어제 체르노빌 핵사고 발생 36주년을 맞아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탈핵단체는 울산을 제2의 체르노빌로 만드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어 지방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에게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반대를 요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스트가 포스코케미칼과 어제 이 배터리 트랙 과정 협약을 체결하고 배터리 소재 전문 인재 육성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유니스트는 올해 하반기부터 에너지화학공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해당 학생들이 배터리 소재 산업 맞춤형 학위 과정을 마치면 포스코케미칼 연구소 등에서 채용하게 됩니다. 포스코케미칼에서는 학위 과정의 등록금 전액과 장학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행안부의 주소 기반 산업 창출 선도지자체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주소체계 고도화와 자율주행 로봇 이동 경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순찰과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 실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울산시의 시범 사업이 성공할 경우 완성도를 높여 전국적으로 확산할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까지 나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검찰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건데 울산경찰청은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지만 불쾌한 기색입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주 이례적으로 지검장 주재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울산지검.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열거했는데 경찰 수사로는 부족하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울산지검이 검찰의 적극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 밝힌 사건들입니다. 초등학생 1학년에게 속옷 빨기 숙제를 내주고 인증사진에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던 교사 사건. 검찰은 사건을 맡은 경찰이 혐의 적용부터 수사 전반에 대한 지휘를 요청했고 검찰의 수사 지휘로 유죄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발생한 동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의 과학 수사로 추가 확대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로 송 전 부시장을 구속했고 공범까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경찰 수사만으론 안 된다는 걸 우회적으로 강조한 겁니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울산 국공립 어린이집 물고문 학대.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의 재수사가 이뤄졌는데 검찰 수사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이 포착한 범행은 극히 일부. 하지만 검찰은 이 혐의마저 공소장에 일부 누락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우리 이거 기소한 건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 공소장에 빠졌는데 이렇게 하면서 검사가 3건이나 4건 마지막 장 누락한 게 밝혀지게 된 거죠. 피해 아동 부모의 요구로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당초 2명이었던 가해교사는 10명으로 1명인 줄 알았던 피해 아동은 49명으로 고작 23건이던 범행 횟수는 660여 차례로 늘었습니다. 검찰 역시 부실 수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경찰 수사를 깎아내리는 모양새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 검찰, 법원 이게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서로 이제 같이 협력하면서
같은 형사사법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사권을 가지고 논쟁하고 이렇게 갈등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여야와 검찰의 여론전에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의문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어제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지난 2일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산소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인화성 가스가 폭발하면서 날아온 공구 등에 맞아 숨졌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당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으며 회사 책임자들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최근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25일부터 모든 임원들이 참여하는 현장 안전 예방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첫날은 이상균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과 관련 부서장, 사내 협력업체 대표 등 500여 명이 현장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회사는 오는 7월까지 생산 관련 임원과 부서장들은 매일 하루 4시간 이상, 지원부문 임원들은 하루 2시간 이상 생산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 예방 활동을 벌이고 안전 전문가들로부터 사전 교육도 받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의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됩니다. 희망업체는 다음 달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동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구비해 구청 일자리 정책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사업은 경영 악화로 인해 고용 조정이 필요한 기업체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유급 휴업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1분기 울산항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 액체 화물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기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상하이 봉쇄 등으로 울산항 건너뛰기가 심화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시 지사와 울산경찰청이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캠페인을 벌입니다. 지난 2019년 LG 생활건강의 후원을 통해 시작된 WU라는 이름이 붙은 이 캠페인에서는 오는 6월 말까지 폭력 피해자 20가구를 선정해 50만 원씩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는 범죄 피해 후유증으로 일상 회복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심리 상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어제 울산 본사에서 4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울산 장애인 체육회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서발전은 울산에서 16년 만에 열리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 장애인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남부소방서는 어제 심정지와 뇌졸중 환자의 생명을 구한 시민과 119 구급대원 등 9명에게 하트세이버와 브레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어제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받은 신명철 씨는 지난달 남구 야음동에서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고 119의 지시를 들으면서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또 구급대원 8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와 뇌졸중 환자 등 시민 7명의 생명을 구해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지난 13일 새벽 남구 수암시장 내 한 횟집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한 시민 이상일 씨에게도 시장 감사패와 함께 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전달했습니다. 현대 청운중학교 여자축구부가 올해 첫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대 청운중학교 여자축구부는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화천에서 열린 2022 춘계 한국 여자축구 연맹전 결승에서 충북 예성여중을 상대로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최종 스코어 6대2로 대승하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중등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3학년 노시은이 대회 최우수 선수상을, 원준이 최다 득점상, 김광석 감독과 김덕유, 이우연 코치가 최우수 감독상과 최우수 코치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